다음 그 라임 사태 관련해서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봉현 스타 모빌리티 전 회장,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현직 검사들과 변호사가 어떤 룸사롱에서 네. 술 접대를 가졌다라는 의혹을 맞아요.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의혹의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네. 아니면 분실하는 네.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할 때 가장 최근에는 수사 기법이 일단은 휴대폰을 네. 뭐 압수한다든가 혹은 이미 제출받아서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결백을 밝히거나 아니면 유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쓰이게 되는데, 이 4명은 이렇습니다. 자,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접대를 제공한 사람이죠. 네. 그리고 이 3명의 현직 검사를 데리고 나온 네.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있죠. 네. 중간에 연결한. 그리고 이제 검사 A, B, C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이 중에 검사 A까지만 기소가 됐어요. 2명의 검사는 밤 11시에 나감으로 이 일부 비용을 빼야 한다. 뭐 밴드 비용과 여기서도 또 이제 종업원 비용. 그거 액수 때문에 한참 논란이 됐죠. 예, 100만 원 아래로 떨어짐으로써 이 부정청탁금지법 대상 아니다라고 불기소가 2명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불기소된 2명의 검사를 포함해서 기소된 검사 또 검사 출신의 변호사 이 4명 관련자가 김봉현 회장 빼고 관련자 4명이 거의 2주 사이에 10월 17일 이후 10월 25일까지 하루 단위로 자신의 휴대폰을 교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이전 휴대폰은 어떻게 됐느냐? 그 4사람의 이야기가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한 사람은요, 부부싸움 하던 과정에 분실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인과관계가 납득이 안 되는 게, 부부싸움을 하는데 왜 휴대폰이 분실되지? 망가질 수는 있어요. 네. 본체만 있으면 복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휴대폰이 없어진 거고요. 한 사람은 이 박람회장을 돌아다니는데 이 조사를 받고 와서 머리가 복잡했는지 그 박람회장에서 분실했다. 복잡한 데서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한 사람만 이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까 봐 폐기했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도 한 명 있습니다. 네. 좀 다 엉뚱한 이유로, 중요한 건 뭐냐면 관련자 4명이 거의 동시기에 이렇게 휴대폰이 동시에 사라질 수 있느냐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저게 뭐라고 주장하는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저게 우연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절대 어떻게 저렇게 우연이지. 짧은 시간 내에 네네. 어떻게 참석한 전원이 저렇게 잃어버린다든가 네, 고장나는 분실한다든가 말이 안 폐기한다든가. 되잖아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한 명만 사실은 내가 이게 압수수색 됐을 경우에 다른 문제가 될 것들이 많아서 나는 폐기했다. 어쨌든 폐기를 인정한 사람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3명은 정말 엉뚱한 이유로 분실했다는 이제 사유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부부싸움 하다가 화가 나서 분실했다. 네. 하필이면 그때. 근데 이게 문제는 깨지면 남잖아요. 그러니까 망가져서 못 쓰는 전화를 교체할 수는 있는데 이 전에 쓰던 하드웨어를 제공하면 네. 다 그 데이터는 포렌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기기 자체를 파괴해버렸거나 숨겨버렸거나 은닉해버렸거나 지금 이런 정황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국정농단 때 뭐 지침들이 있었죠. 디가우징 하기 위해서 뭐 칩을 부러뜨리거나 못으로 이제 쪼개거나 아니면은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라. 이런 이제 지침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공교롭게 조직적으로 휴대폰이 사라진 참 안타까운 정황입니다. 저기 지금 수사가 지금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뭐 이전에도 기억해 보면 뭐 큰일만 터졌다 하면 뭐 휴대폰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뭐 네, 노트북 네. 잃어버렸다 이런 게 너무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게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확보가 돼서 통화 내역 같은 것들 다 분석을 했더라면 뭔가 더 밝혀질 수 네네. 있는 내용들이 있었겠죠. 지금도 일부 통화 기록만 가지고 통화의 빈도만 가지고도 밀접한 관계였구나라는 게 나오는 건 있습니다. 네. 김봉현 회장의 이 어떤 진술이 터지고 나서 그 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이 3명의 그 자리에 동석한 검사들은 전에 함께 일했던 막역한 관계입니다. 네. 후배들이죠. 그런데 그들과 통화량이 급증한 정황은 빈도로 나와요. 근데 이제 폰을 확인하게 되면 어떤 문자 메시지나 혹은 톡을 주고받았는지 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그 주고받은 내용 속에 범죄나 이 관련성이 정황이 담겨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통화를 많이 했다. 예를 들면 이 3명과 1년 사이에 90여 차례 통화를 했고요. 그중에 특정 한 명과 40차례 통화를 해서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통화한 셈이라 매우 밀접하게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텐데 그중에 라임 이야기는 없었을까 하는 것이 수상쩍은 정황입니다. 자, 요거만 짧게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김봉현 전 회장이 이 사실을 폭로할 때 현직 검사들과 변호사가
술 접대 자리에 있었다라고 폭로할 있었다. 당시에 KBS가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네.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확인해 봤더니 KBS와 통화한 다음에 그 현직 검사들과 통화한 내용이 또 확인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아까 전화가 사라진 것은요. 김봉현 회장이 옥중 편지를 써서 공개한 바로 다음에 전화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KBS가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했더니 사실이 아니다. 그럼 현직 검사와 술 먹은 적은 없고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과 친구들과 술 먹었다고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현직 검사들과 3명과 당일날 통화를 다 했습니다. 3명과 각각 13시 때 2명 그리고 18시 때 1명 통화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왔다. 각별히 조심하라라고 하는 정황이 아니겠는가 하는 추정인데요. 이걸 참 밝히기 어렵다는 게 안타깝고 답답하네요. 네,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